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최근 장기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10년 채권금리 기준으로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10% 정도가 상승했으니까 단기간 강한 상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입찰이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니라 시장과 연준의 간극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관련해서 TMF나 TLT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제 생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에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예상보다 높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뜨겁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연초에는 소비 데이터가 좀 강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소매 판매 데이터를 트리거로 10년 채권금리가 200일선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연준의 월러이사 연설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월러이사는 원래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인사로 SPX가 4,200을 깨고 내려가고 10년 채권금리 5%선을 위협할 때 증시 반등과 채권금리 하락 모멘텀을 불어넣은 연준 인사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월러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현행 통화정책은 경제활동 둔화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유도에 충분하다면서 향후 수개월 동안 물가 하락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했어요. 매파 성향의 연준 인사가 비둘기파로 돌변하면서 첫 금리 인하 시기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주 연설에서 월러이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를 보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첫 금리 인하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죠. 이에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채권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장에서 보스틱 총재의 연설도 변동성을 확대시켰어요. 보스틱 총재는 월러이사와 반대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연준 인사예요. 실제로 많은 주식 거래까지 진행한 이력이 있어서 대중이 비난이 강했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친시장적인 인물이 이번 주 매파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금리 인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확실한 증거 없이는 고금리를 더 유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했어요. 특히나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올해 3분기로 전망했고 그 이후 채권 시장은 발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채권 관련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큰 방향은 곧 있을 FOMC에서 정해지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채권 금리는 오버슈팅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연준 인사들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러이사만 봐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시장의 환호를 이끌어낸 지 불과 2달여 만에 갑작스레 다시 매파적으로 변했는데 채권금리가 단기가 매우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 위해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어서 대응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채권금리 일봉이에요. 현재 4% 선에서 혼조세가 나오다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채권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10년 채권금리 기준으로 단기 상승 채널 상단과 피보나치 38.2% 되돌림 라인이 맞물리는 4.25% 선이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고 과거 모든 금리 인하기를 기초로 해서 적정 레인지 측면으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연준은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어요. 시장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총 6번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12월 FOMC 점도표 중간값처럼 올해 3번 0.75% 인하를 반영하면 10년 채권금리의 적정 레인지는 4%에서 4.4%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6번의 금리 인하인 1.5% 인하를 반영하면 3.6%에서 4%가 적정 레인지라 보이고요. 즉 보수적으로 잡아도 다시 5%선을 트라이하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하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 성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겠죠. 금리 인하 초반과 중반, 후반 모두 채권금리 흐름이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초반기에는 높은 변동성을 바탕으로 급격한 흐름이 나오고 중반부터는 장기 채권금리가 정책금리를 계속 하회하는 패턴이 지속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인하 후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장기 채권금리 낙폭이 미미해지고요. 지금 상황으로 대입해보면 단기 관점으로는 TMF 분할 접근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기간은 1월 말 FOMC 이전에 분할 익절하는 방향으로 잡고요. 중장기 관점으로는 TLT 매수나 보유 유효하다고 보지만 기회비용 고려해서 금리 인하 초반에서 중반기에 분할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참고해서 전략 수립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QQQ는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매우 강한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장기 채권 금리만 꺾이면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포트 구성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